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심정보 기장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어떻게 하면 파일럿이 될 수 있는지, 어떤 길들이 있는지, 그리고 비용은 얼마나 드는지 중요하죠. 이에 대해서 관해서 나누려고 합니다. 우선은 파일럿 하면 많은 분들이 이제 공군 조종사 또는 민항기, 항공사의 기장님들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본인의 꿈이 막연한 파일럿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어떤 파일럿이 되고 싶은지 정하는 게 1차인 것 같아요. 왜냐면 그거에 따라서 되는 과정이 또 다르거든요. 그리고 2차적으로는 내가 어느 곳에서, 어느 나라에서, 어느 지역에서 어떤 항공사에 가는 것이 목적인지 그것도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3차적으로는 그 후에 경력을 많이 많이 쌓게 되면 또는 나중에 결혼을 하고 자녀가 생긴다면 어디서 살고 싶다, 어떻게 하고 싶다 이런 것까지도 큰 그림이 있으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1차적으로 많은 일반인 분들은 군 조종사, 민항기 조종사만 아시지만 그 밖에도 조종사 캐테고리가 너무 많아요. 필리핀만 하더라도 저 먼 민다나오 지역에 가면 활주로가 농장지대 한 20개가 다 붙어 있어요. 다바오 쪽에 가시면. 그러니까 농작물에 농약을 치는 조종사도 있고요, 파일럿도. 산불을 끄는 파일럿도 있고, 그리고 군뿐만 아니라 경찰이나 코스트가드나 뭐 네이비나 해군, 해병대 등 이런 데 파일럿이 있을 수도 있고요, 육군이나. 그리고 자가용 전용기를 모는 파일럿도 있고, 학교에서 교수님으로 교관으로 하는 파일럿도 있고, 뭐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파일럿의 삶이 군조종사냐 아니면은 민이냐 민간이냐, 그럼 항공사냐, 작은 비행기냐, 경비행기냐, 아니면 오너냐, 아니면 회사의 오너가 되고 싶을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일단 첫 번째로 내 목표가 정해져야 될 것 같고요. 기본적으로 이제 아시다시피 공군 조종사가 되고 싶으시다면 크게 공군 사관학교 가시는 방법이 있고, 또는 일반 대학교를 다니시면서 일종의 ROTC 비슷하게 이제 장학생 제도를 통해서 공군의 조종사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경우는 그때마다 시기마다 좀 바뀌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는 정보를 좀 구체적으로 보시면 되고요. 항공사의 기장이 되기 위한 방법은 크게 이제 가장 확실하고 안전하고 좋은 방법은 항공사에서 카뎃 과정을 뽑는 경우들이 있어요. 에브이니쇼나 카뎃이나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항공사에서 캐뎃을 뽑거나 항공사에서 직접 운영하는 비행학교 이런 데에 들어가시는 게 아무래도 가장 좋은 방법이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항공대학교도 있습니다. 그래서 항공사에서 언뜻 듣기로는 뭐 카더라이고 이거는 무조건은 아니지만, 항공대학교는 아무래도 4년 동안 교육을 받잖아요, 기본 과정을. 비행학교에 가면 1, 2년이면 끝낼 수 있는 과정인데 대학에서는 한 4년을 가르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는 일반 비행학교보다는 항공대 출신을 좀 선호하는 항공사도 간간히 있더라라는 소리를 듣기도 했습니다. 하지만은 그게 뭐 무조건 정답은 아니고요. 예, 그래서 항공대 출신을 선호할 수도 있지만은 뭐 숫자로 보면 비행학교 출신이 훨씬 더 많죠. 왜냐면 항공대 출신의 파일럿보다는 비행학교를 가서 면장만 취득한 분들이 비율적으로 훨씬 많기 때문에 실제 숫자를 항공사에서 세보면 또 비행학교 출신이 많을 수 있습니다. 예. 아무튼 그런 게 있고, 그 다음에 또 크게 세 번째로는 비행학교에 가서 자비량으로 비행교육을 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공군을 먼저 가시면은 제가 알기로는 한국 경우에 10년 이상, 10몇 년 정도 이제 복무를 하고 나오셔야 되고, 제대로 하시면 그래도 항공사 취업이 비교적 그래도 요즘은 어렵다고 하지만 양호한 편인 것 같고요. 항공사에서 운영하는 캐뎃 프로그램은 보통은 한 2, 3년 정도 걸리는 것 같아요. 대신에 낙오 없이 잘 마치시면은 항공사에서 바로 부기장으로 근무가 가능하고, 다만 비용이 없는 항공사도 있고요. 있는 곳은 비싸게는 한 3억 정도 이상 들기도 한다고 들었습니다. 예. 그리고 비행학교 같은 경우에는 천차만별이고요. 항공대학교도 참 천차만별이고요. 항공학교랑 비행학교랑 비행훈련비는 사실 좀 비슷한 편 같아요. 보통 기본 과정을 자가용 면장, 사업용, 그 다음에 계기, 필요하면 교관까지 다 취득하는데 학교마다 차이가 있겠지만은 한 1억 전후로 이렇게 드는 것 같아요. 어디서 하는지에 따라서 어느 정도 퀄리티를 어, 받냐, 교육을 받냐에 따라 차이는 있는데 좀 더 저렴할 수도 있고 7, 8천만 원이 될 수도 있고 한 1, 2억이 될 수도 있고, 근데 그냥 평균적으로 한 1억 안팎. 예. 그리고 항공대학교 같은 경우에 이제 학비가 비싸죠. 그래서 특히 미국 같은 경우에는 비행비보다 오히려 학비가 어마어마하게 비싸고, 한국은 적당하게 비싸고, 필리핀은 비행비는 의외로 미국보다 비싸지만은 등록비가 워낙 저렴하니까 뭐 그런 차이가 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고, 비행학교는 어느 나라를 가든지 비슷한 것 같아요. 오히려 미국이 더 저렴하고요. 한국은 적당하고 필리핀이 한국보다 조금 더 비싸거나 비슷할 수 있습니다. 예. 그렇게 측정이 돼 있고, 그래서 이제 그렇게 비행학교나 항공대학교에서 경력을 쌓으시면은 많은 일반인 분들이 오해하시는 게 바로 항공사에 갈 수 있다고 오해를 하세요.
근데 항공사에 바로 가는 건 정말 거의 불가능하고요. 경력을 계속 쌓아야지만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의 이제 대한항공 계열의 회사들은 이제 최근에 아시아나도 이제 합병을 하게 되면서 대부분 다 1000시간 이상을 요구를 합니다. 그리고 다른 저가 항공사들은 보통 한 300시간 전후를 아직까지 요구하는 경우들이 있는 것 같고, 해외로 나가면 더 많이 요구를 해요. 제가 다니는 지금 저희 회사 같은 경우에는 미니멈이 2000인가 3000시간일 거예요, 아마. 그것도 재택이 경력으로. 그러니까는 이제 그런 상황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한 2, 300시간까지는 자비로 교육을 받을 수 있지만, 그 1000시간, 2000시간을 본인 돈으로 교육받는 건 불가능하거든요, 거의. 돈도 천문학적으로 들고 큰 비행기를 또 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대부분 많이 하는 과정이 졸업하고 나서 교관이 되거나 작은 회사를 찾아서 운 좋게 채용이 되면 거기서 비행 경력을 쌓고 용돈을 벌면서 시간을 보내다가 이제 항공사에 들어가는 거. 그게 이제 가장 정석이고 안전한 과정이라고 보고요. 또 최근에는 캐댓을 이제 면장이 있는 캐댓도 많이 채용하다 보니까 면장 취득 후에 자비량으로 제트기 레이팅 한정 교육을 받아서 카댓으로 이제 들어가는 경우도 있고요. 근데 이게 사실 쉽지는 않습니다. 많이 뽑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동남아나 중동 같은 경우에는 자비양 카댓으로 해가지고 뭐 적게는 1, 2억에서 많게는 막 2, 3억까지 돈을 추가로 내면 교육생으로 그냥 받는 건 아니고 소정의 입사 테스트 다 거쳐서 뽑히면 들어오는데, 그렇게 뽑혀서 들어가도 2, 3억이나 되는 비용을 내고 취업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비용이 이렇게 많이 들더라도 채용만 된다고 하면 항공사에서 연봉이 워낙 좋기 때문에 충분히 투자 가치는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고, 예전에는 이렇게 자비량 카드에 대한 인식이 상당히 안 좋았습니다. 되게 상도에 어긋난다는 생각도 많이 하고 저도 좋게 보진 않았는데, 요즘은 그게 아예 트렌드가 됐기 때문에, 일종의 하나의 옵션과 길이 됐기 때문에 항공사들도 적극적으로 그런 프로그램들을 만드는 회사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길들을 통해서 조종사가 되는 거기 때문에 일반인들께서 이제 그냥 쉽게 접근하는 것보다는 이런 걸 알고 접근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기간이 엄청 오래 걸릴 수도 있고요, 채용이 안 되면. 그리고 생각보다 비용이, 비행학교 갔을 때 한 뭐 7, 8천만 원 1억이면 된대, 그러면 좋겠는데 하고 접근했는데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졸업 후에도 채용이 안 돼서 5년, 10년이 가버리고, 막 결국에는 2억, 3억을 더 들여서 또 가야 되고, 그렇게 해도 끝까지 안 되고, 그런 케이스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잘 생각해 보시고 알아보시고 하시는 게 좋고요. 가장 학교를 선택할 때 중요한 거는 비용이나 위치가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일단은 아시아권의 항공사들은 필리핀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출신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해요. 그래서 출신이 좋으면, 비행학교든 항공대학이든 좋은 출신이면 조금 더 많이 뽑는 것 같은 분위기고요. 그리고 들어가서도 이렇게 그룹이 있습니다. 그래서 경영진이나 교육관님들을 보면은 어디 출신들이 좀 많은 편이에요. 항상 어느 나라든. 보통은 군 출신, 유명한 항공대학교 출신, 그 이전에 또 그 항공사의 캐댓이나 아니면은 그 항공사 비행학교 출신. 예, 이렇게 좀 그룹으로 많이 모이게 되기 때문에, 일단은 좀 알려지지 않은 비행학교나 항공대를 나오시면 들어가는 것 자체가 더 어려울 뿐더러, 들어가서도 조금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될까, 핸디캡을 이렇게 대놓고 핸디캡이 있는 건 아니지만 약간 핸디캡을 느끼면서 근무하는 경우를 많이 봤습니다. 필리핀에서도 많이 봤고 한국에서도 많이 들었고. 그래서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비용이 조금 더 들더라도 좀 이름이 있는 곳을 나오시는 게 좋고, 잘 성공률이 높은 곳으로.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비행 낭인들이 너무 많잖아요. 이렇게 수억 원을 들고 시간을 투자해서 조종사가 됐는데, 면장을 취득했는데 항공사에 못 들어가고 5년, 10년 끌다가 이렇게 포기하는 경우들도 많거든요, 사실. 그래서 그걸 막기 위해서는 대부분의 학교들은 신입생들 들어올 때 과장 광고를 많이 합니다. 예. 그래서 우리 학교에 나오면 어디 회사에 갔고 어디 회사에 갔고 뭐 이렇게 잘 될 거고 이렇게 될 거고만 하는데, 현실은 졸업하면 남이에요. 대부분의 학교가 신경 쓰지 않습니다. 관심 갖지도 않고 도와주지도 않고 이런 학교들이 대부분입니다. 거의 다. 그렇기 때문에 최소한 낭인이 되지 않으려면 교관 자리라도 확실히 확보가 되는 학교를 찾으시는 게 좋습니다. 가장 좋은 거는 졸업했을 때 내가 크게 문제만 없으면 항공사와 바로 연계된 학교를 찾는 게 1순위로 좋아요. 이런 학교는 뭐 2억, 3억이 아니라 5억이 들더라도 무조건 전 추천합니다. 빚을 져서라도 빚을 질 능력이 최소한 되신다면 너무 무리하지 마시고요. 왜냐면 항공사에 일단 들어가면 들어가는 순간 아무리 부기장이라고 해도 연봉이 보통은 1억 이상이 됩니다. 보통 요즘은. 대부분의 회사가 다는 아니겠지만. 그렇기 때문에 뭐 2, 3억, 3, 4억을 투자해도 훨씬 더 ROI가 빨라지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알려지지 않은 작은 학교에서 나왔는데 채용이 잘 안 돼서 5년, 10년, 15년이 돼도 채용이 안 됐다. 아예 꽝이 될 수도 있고 5년, 10년 있다가 채용이 됐다. 그럼 그만큼 시간으로 인해서 손해를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생각을 좀 하셔야 되고, 두 번째로는 항공사 연계가 안 되어 있어도 최소한 그 학교에서
비행 교관이라든지 아니면 차터하는 파일럿으로 전 세계 파일럿으로 채용이 거의 된다. 확실히 되면 더 좋고 거의 해준다 하는 학교를 가시는 게 좋아요. 예, 왜냐면은 졸업하고 나서 낭인이 되는 것보다는 비행을 어디서든지 하고 있으면은 기회는 분명히 오거든요. 그 기회가 빠른 이들한테는 1, 2년, 2, 3년이 될 수도 있고 늦으면 보통 5년 안팎. 진짜 늦으면 10년이 걸리기도 해요. 그 이상이 걸리기도 하고. 근데 보통은 2, 3년에서 5년 사이에 기회들이 몇 번 오는데 그거 기회가 왔을 때 잡기 위해서는 제가 경력을 계속 쌓고 있는 게 좋아요. 단절이 되는 것보다. 그래서 그런 학교를 찾으시는 것을 강력히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그냥 조건이 좋으니까 멋있으니까 여행도 많이 다닐 수 있고 돈도 많이 버니까 이렇게 해서 접근하시는 분들은 죄송하지만 포기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것보다는 진짜 나는 비행기가 너무 좋고 너무 행복하고 하늘이 좋고 비행기 뭐 탔을 때 너무 행복하고 이런 분들이 도전을 하면 좋을 것 같은 게 왜냐면은 다른 동기로 인해서 시작하신 분들은 결국에는 포기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비행학교든 대학교든 보면 보통 끝까지 남는 경우가 20, 30%가 안 되는 것 같아요. 교육 받으면서 뭐 적성이 안 맞거나 힘들거나 어렵거나 아니면 미래가 불안하거나 걱정이 되거나 돈이 안 되거나 너무 많은 이유로 포기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시간 낭비, 돈 낭비잖아요. 그러니까 그럴 바에는 아예 시작을 안 하시는 걸 권유드리고요. 아니다, 나는 죽을 때까지 파일럿이 아니면 진짜 평생 후회할 것 같다. 나는 진짜 꼭 파일럿을 해야 된다. 아니면 안 되더라도 난 무조건 도전해보고 포기를 하더라도 하겠다. 이런 분들은 적극적으로 추천드리고 또 도전하시고 좋은 결과가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런 분들은 나중에 항공사에 채용하기에도 더 많은 준비가 되었을 것이고 당연히 항공사에 채용해도 저는 끝이 아니라 거의 뭐 2, 3개월마다 계속 훈련과 평가와 테스트를 받거든요. 그걸 즐기면서 평생을 살 수가 있어요. 근데 단순히 먹고 살기 위해 좋은 조건을 위해서 온 분들은 평생을 그걸 즐기지 못하고 눌려서 살 수 있거든요. 막 되게 불안해하면서. 그래서 그런 부분들 고려하셔서 잘 알아보시고 도전하시면 좋겠고 마지막으로 좋은 팁은 이게 한번 시작하면은 비용이나 시간이 많이 들기 때문에 내 적성에 맞는지 일종의 체험 비행을 해보실 수 있어요. 그래서 하다못해 초경량 비행기가 됐더라 하더라도 경비행기 회사나 이런 데 가셔서 가능하면 경비행기로 안 되면 초경량이라도 한번 타보시고 이게 진짜 내가 원하는 게 맞는지 적성에 맞는지 한번 체크도 해보시고 또 하나는 모든 게 맞아도 제가 메디컬이 안 되면 안 되거든요. 신체 검사에 통과를 해야 되기 때문에 한국 같은 경우에는 화이트 카드라고 해서 항공 종사자들을 위한 메디컬 체크를 해주는 병원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알아보시고 제 영상에도 있는데 찾아가셔가지고 파일럿 신체 검사를 한번 받아보시면 좋습니다. 그러면 시간을 버리지 않으실 수 있죠. 나중에 다 준비해서 입학을 했는데 알고 보니 메디컬이 안 돼. 그러면 이제 시간 낭비, 돈 낭비를 한 거기 때문에 메디컬 체크 한번 해보시고 그 다음에 네, 비행도 한번 타볼 수 있으면 더 좋고요. 네. 그렇게 해서 준비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것보다 좀 더 깊이 궁금하신 부분들이 있다면 댓글을 통해서 질문 남겨주셔도 되고요. 또는 제가 운영하는 네이버 카페 또는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설명란에 보통 제 영상에 다 나와 있습니다. 그거 타고 오셔가지고 질문 남겨주시면 제가 시간이 될 때, 여유가 될 때 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오늘도 시청해주시고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늘 구독과 좋아요, 알람 잊지 마시고 또 주변 분들에게 도움이 필요한 분들에게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